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밤 한 10시가 넘어가는데 좀 나눌 게 있어서 한번 카메라를 켰어요. 자, 누가 봐도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데 이런 팩트 위주의 사람들과 왜 일하기가 싫을까요? 음. 어쩌면 이거는 지식과 지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식은 정보를 많이 아는 거고, 지혜는 그 각 다 다른 정보가 유기적으로 좀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보는 통찰 능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지식은 많은데 학식은 뛰어난데 통찰력이 없는 사람 보면 삶에 지혜가 없다, 유연하지 못하다, 약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레이 달리오가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창업한 회사의 임원들과 레이 달리오가 회사 사기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가 회사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 임원들이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혁신적이고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레이 달리오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무능하게 여기게끔 느끼고 직원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창피하게 느끼게 합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게끔 만들거나 그 사람을 자신의 감정으로 압도시키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분 나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적 다른 방식으로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지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레이 달리오가 이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러한 게 고강도로 이 회사 직원들에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비슷하게 얘기를 할게요. 오바마가 선거에서 선출되기 전에 방송에서 논쟁하는 프로그램에 오바마가 나왔대요. 근데 그때 이 오바마의 표를 깎아먹기 위해서 흑인의 다른 인권 변호사가 다 같이 출마를 했던 시점입니다. 표만 깎아먹으려고. 근데 그 사람도 인권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오바마를 인신공격할 때 오바마가 그 얘기를 듣고 빙글에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땡땡땡 아무개 씨 선배님, 저는 선배님의 인권 변호를 했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을 존경해서 이러한 사건에 이러이런 사건에 대변했던 선배님의 모습을 저는 존경하고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선배님이 저에게 지적한 요 부분, B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듯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오바마는 진짜 지혜가 있는 논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했냐? 상대한테 동의할 수 있는 거를 미리 동의해서 상대가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일부의 팩트가 수정이 돼야 되고 정정돼야 함을 그 부분만 언급을 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사실이 다른데요? 당신이 왜 나를 그렇게 인신공격합니까?"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이 심리적 기제를 풀어 놓고 그다음에 부분을 걸어 들어가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팩트 위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다루는 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 대하지 않고 쿠션적인 부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쿠션인 거죠. 선배의 다른 이런 인권 변호에 대해서 인상 깊게 봤고 존경하는 바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실을 존경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마음의 빗장, 내가 공격했는데 나를 칭찬해? 이렇게 여겨서 빗장을 좀 덜 잠그게 하는 어떤 행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전히 반박을 하면 굉장히 옹졸하고요. 옹졸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팩트 위주로만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은 앞뒤에 쿠션을 넣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다루거나 혹은 비판해야 될 팩트 문제와 감정적 문제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 상대를 자신의 비판의 눈으로 싸잡아서 넌 이 정도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럼 그 사람 말을 그냥 버리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자, 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리더십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이 갑질하는지를 모릅니다. 갑질하는지를. 그래서 제 주변에 회의할 때 아니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를 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대표들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조직 생활에서 울릴 만하고 우리가 어른인데 울 만한가요? 아니거든요.
당신이 노력했는데 이 부분은 이런 시야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두면 굉장히 위험이 회사는 많은 위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능감, 창피함, 쓸모없음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도 그 올챙이 시절을 다 지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에게는 넉넉한 선배가 되지 않는 거죠. 시집살이를 자신도 시집살이를 고되게 해 놓고는 시집살이를 또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은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인지조차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오은영의 책에서도 "어떻게 말할까?"라는 책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상대에게 10 가지 불쾌하게 해 놓고 상대가 그 부분이 한 가지 불편하다고 얘기했을 때 얼른 사과를 못 하고 본인이 준 한 가지 받은 한 가지의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준 상처의 10 개는 기억을 못 하고 본인이 받은 상처 하나만 굉장히 집중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의 어른들이 있습니다라고 그 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팩트 위주만 아니면 갑질 위주로 행동과 언행을 쓰시는 분은 자신이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에 있어요. 팩트 위주로만 한 대화가 어떤 느낌이냐면 "어이 김 과장 코로나 당신만 겪었냐고. 우리 회사만 겪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왜 딴 팀들은 괜찮은데 당신 매출만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랑 B는 "김 과장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당신 믿는 거 알죠? 근데 요즘 매출은 좀 힘들 듯하다. 회사 입장에서. 이거 우리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방안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이러면 사실 그게 김 과장의 결과치여서도 사실 김 과장만의 결과치는 될 수 없지만 그게 그거였어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 매출은 우리에게 타격감이 있어요." 우리를 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비록 그 상대의 실수여도 "우리를 위해 그걸 개선하면 어떨까요?"라고 하면 협의적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얼마 전에 의과대학에서 하고 있는 3 개의 부처가 함께하고 있는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 참석을 해서 많은 인제 부처의 수장들과 그 의과대학 과장님의 세미나 발표들을 좀 지도도 했고 거기에 논문을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제가 참여해서 도왔어요, 그 연구 프로젝트를. 근데 거기에서도 그 논문의 결과 데이터 값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다른 분이. 근데 그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앞뒤 정황상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의과대학 과장님에게 "아니 이거는 그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치라고 말을 할 수 없지 않냐. 논문이 너무 데이터가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경을 받죠. 그러면 이거는 뭐 특수성도 없고 특별함도 없고 뭐 신뢰성, 타당성을 다 잃는 거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제 얘기를 했죠. 근데 만약에 이 팩트 위주가 쪼금 더 관계 언어로 갔다면 이 부처가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나 이런 게 신뢰도나 타당도에서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니 우리가 더 좋은 결과값을 가지려면 이거 수정을 쪼금 더 이런 변수를 좀 줘서 이렇게 결과값을 다시 도출해야 우리 이 프로젝트의 3개 부처들이 의미 있는 어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비록 그 결과값을 그 과장님이 내셨다 해도 우리 부처가 하고 있음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함께 고민하자. 우리 함께 이 결과값을 더 좋게 개선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인 대화법이 아니고 대화법 중에 미래지향적인 개방적 대화에 속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 왜 그랬어?" 이게 아니고 당신 이거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마저도 잔소리로 여기지요. 여기긴 하는데 뭐 쪼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하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볼게." 이렇게 되면 사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언어 폭력은 뇌가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그 고통을 느낀대요. 어. 그것만큼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심는 그 내뱉은, 이렇게 제가 꼭 이렇게 강하게 비유하는데, 똥하고 오줌처럼 배설물처럼 내뱉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가 말의 품격에 있어서 돌려서 거절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 내 행동과 말과 행동을 조절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하지 않기를 좀 바라요. 그래서 배려하는 언어가 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고, 그때는 과거지향적이지 않은 좀 미래지향적, 우리를 담은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하시면 불편한 예고에도 상대를 배려하는 메시지로 조금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팩트 폭행, 그러니까 어떤 팩트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상대를 다루면요, 상대가 일을 더 잘하는 게 아니고 더 못해요. 왜? 쓸데없는 감정 소비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거는 건강하게 그 사람의 리더십을 이끄는 거지, 누구를 짓밟아서 오기가 나도록 이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는 그 월급이 300이든 400이든 그게 상대의 인생이나 목숨값을 바꿀 만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저희 직원들에게 할 때 딱 이만큼의, 내가 주는 페이 이만큼의,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선 안 돼를 저 역시도 아침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강의를 리더십 강의부터 조직 강의를 하지만 늘 강의하면서 다시 되뇌기는 것 같아요. 되새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감성을 좀 아우르는 쿠션 언어 혹은 포용식 대화, 그게 관계를 잘 지키고 메시지 전달력을 높게 하고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제가 과거지향적 대화 태도,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대화 태도, 이거는 폐쇄적 대화 태도와 개방적 대화 태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서 어떤 센텐스로 좀 바꾸면 내가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우리를 포함하는 어떤 대화 패턴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내일 설명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